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주식하시는 분들의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 이번에 좀 실수한 것 같아. 안 팔았어야 되는데 팔았어.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뇌동해서 샀어. 실수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음에 그 실수 또 하죠. 그럼 이게 진짜 그게 과연 실수인가, 이런 고민을 한번 저희가 진짜 진지하게 해봐야 되는데, 오늘은 같은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는 이유 뭐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보고, 더 실질적으로 그런 실수를 줄여나가고 제대로 주식 실력을 키우려면 우리가 뭘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좀 팁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실제로도 클럽에서 제가 되게 많이 신경 쓰면서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국내에서는 이 부분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버디님이 대신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버디님은 초보자예요. 진짜 버디님이 답하시면 안 돼요. 네. 실수다, 아니다, 구분 가능하신가요? 그냥 뭐 10년 전 저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실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할 수 있는 걸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돌이켜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근데 뭔가 잘 안 되면은 왜 안 되지? 내가 뭘 아예 잘못하고 있는 건가? 주식을 잘못 샀나? 뭐 막 이런 고민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본인이 그게 실수였는지 뭐였는지 아마 잘 모를걸요. 네, 방금 전에 되게 좋은 답변이 나왔는데 모두가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이 될 수 있는데, 실수인지 어떤 건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결과적으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즉 나는 투자를 해서 먹었어 잃었어 이렇게 결과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수라는 거는, 실수를 구분한다는 거는 그 전에 어떤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내가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 행동 수칙 같은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보통 투자 대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투자 원칙이라고 해요. 투자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제대로 행동했으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고, 투자 원칙에서 어긋나는 뭐 매수라던가 매도라던가 다른 행동을 했으면 그건 실수가 되는 거겠죠. 네. 근데 이게 투자 원칙이라는 게 또 웃긴 게, 어찌됐든 투자 대가들은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원어 자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우리나라 스타일로 왜곡된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틀렸다가 아니라 조금 더 강조되는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 원칙,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이 돼서 의미가 통용이 된 건데, 그 과정에서 의미가 좀 변질된 게 있지 않나, 이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원칙 안에는 어떠한 행동 수칙 같은 게 있고, 그 행동 수칙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특징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행동 수칙이 더 강화되고,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3% 손절,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행동에만. 근데 마이너스 3% 손절이라는 투자 원칙이 어떤 투자 대가가 만약에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근본은 뭔데라고 하게 되면은 손실이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그 근본적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투자 원칙이라는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수학 공부할 때 다 빼고 공식만 딱 놓기에는 행동 수칙만 정리하는 게 편하잖아요. 공식을 외우는 거니까. 이렇게 변질된 부분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단어를 바꿔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건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투자 원칙이라는 그런 기준을 두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예전에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투자 원칙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식이라면. 많은 분들이 저는 뭐 10% 되면은 손절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상에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게 정해져 있는 그런 원칙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원칙, 투자 원칙 버려라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공감이 되네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행동 수칙적으로 너무 강조가 됐다. 근데 실질적으로 투자 원칙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근본이다, 근본. 생각의 방향 같은 건데 이거를 단어를 바꿔보면 쉬울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과적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라면은 이거를 대전제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세요. 투자 원칙은 대전제다. 문과적 사고를 가지신 분들은 이거를 그냥 자신의 투자의 가치관이다. 이렇게 생각해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전제와 가치관, 투자 원칙이라는 단어를 조금만 바꿔봐도 이제 느낌이 오시죠. 여기서 그러면은 조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그냥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대전제 또는 가치관은 계좌가 우선인가요? 종목이 우선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실제 투자 안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상충됩니다. 물론 이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내가 이 선택을 하면 종목에도 유리하고 계좌에도 유리한 선택이 같은 방향일 때가 있지만 정말로 많은 순간 더 많은 상황에서는 계좌와 종목 중에 자신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반드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즉 이과적 사고는 대전제. 대전제가 뭔데? 이거를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문과적 사고를 가지신 분들은 내가 투자를 해나가는 가치관은 무엇인가? 계좌를 키워나가는 것인가? 종목을 잘 맞춰서 수익을 내는 것을 바라는가? 이거 어차피 끝나지 않는 논쟁이자 끊이지 않는 대립인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이게 지금 예로 들어주신 거긴 하지만 계좌랑 종목의 대립이라고 지금 적어주셨잖아요. 이 대전제 가치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대립할 여지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주식 계좌를 전체적으로 잘 만드는 게 목적이지 계좌 망치면서 한 종목 잘 키워나가는 게 목적은 당연히 아니잖아요. 네? 주식으로 돈 번다는 거는 종목 하나로 돈 벌고 나머지에서 다 까먹는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계좌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계좌랑 종목 중에 어느 게 더 나의 가치관에 더 맞느냐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당연히 계좌지 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서 정답이 뭔데라고 하게 되면 정답은 계좌가 맞아요. 근데 제가 이게 대립하고 논쟁도 끊이지 않는 논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투자를 잘하고 고수가 되고 진짜로 잘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계좌로 흘러갑니다. 근데 여기에 유일하게 대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완전 초보자예요. 완전한 초보자. 그래서 논쟁이 돼요. 결국에는 이게 종목을 가지고 종목이 쌓여서 계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이게 답은 계좌로 정해지지만 행동 자체, 행동의 포인트 하나하나에서는 종목에 대한 선택을 하면서 이게 맞는 거다라는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것도 쉽게 얘기하게 되면 결국에는 계좌로 가야 됩니다. 계좌로 갈 수밖에 없고요. 경험이 더 쌓이시면은 계좌로 선택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주식을 좀 완전 초보자라고 했는데 완전 초보자 말고 그래도 조금 경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선무당 저희들 식으로 얘기하면은 약간 설익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되게 뭔가 주식을 알려주거나 설명할 때 더러 이제 종목에 포커스가 되게 많이 맞춰져서 얘기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본인의 경험상 그렇게 해야 그 종목이 더 잘 되는 것 같았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 대전제를 깔기 시작하면은 거기에는 계좌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시된 채로 종목에 대한 걸로 논점이 맞춰져서 얘기가 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랑 대화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초보자분들이 대전제를 좀 못 본 상태에서 종목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런저런 의견을 주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게 막 대립이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대립돼야 될 문제가 아닌데 내가 맞네 너가 맞네 이런 경우도 나오고. 근데 그게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이 가치관에서 당연히 계좌가 더 우선돼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배제된 채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흘러가는 거
좀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되게 쉽게 비유한 말이 있습니다. 투자에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이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으면은 인재는 최초에 얘기했던 자신의 실수를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실수는 뭘로 구분할까요? 결과적으로 플러스 났으면 실수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났으면 실수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대전제에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행동을 했으면 실수가 아닌 거고요. 맞지 않는 행동을 했으면 실수입니다. 결과가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간에요. 그랬으면은 결국에는 투자에서 투자를 잘하고 싶다, 실력을 늘려가고 싶다라는 거는 이 실수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나가다가 실수를 거의 하지 않는 상태가 되게 되면은 어느 순간 주변으로부터 투자 되게 잘하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투자 원칙이 어긋나면은 실수다, 그러니까 실수 줄여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굳이 또 대전제 가치관이라는 얘기를 했을까? 이거 계좌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가 있나? 이런 또 궁금증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단순히 투자 원칙이 중요하니 투자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은 실수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요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대중적인 소통 방식인 것 같아요. 그렇게만 전달했었을 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근본은 빠지고 행동 수칙만 남더라고요. 둘러보면은 여러분들도 투자 원칙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게 되면은 근본적인 무언가는 빠진 상태에서 나는 1,000만 원 가지고 얼마를 먼저 매수하고 언제 손절하고 어떻게 하고 행동하는 행동 수칙들은 초보자분들도 각자 어디선가 들어가지고 나름의 기준점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세워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근본이 없는 행동 수칙만 있다라는 거를 저는 꼬집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20일 이평선 밑에 있는 종목은 매수하지 않는다, 이런 행동 수칙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그러면 이제 계좌라는 거를 하나 예로 들어서 대전제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좀 초보자분들이 놓치고 있는 이런 대전제 가치관 놓치고 있는 그런 게 또 뭐 더 있을까요? 뭐 예제는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예는 이런 거를 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될 것 같아요. 자신의 가치관과 대전제가 잃지 않는 매매를 하는 투자를 선호하느냐, 잃더라도 많이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아내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느냐. 이거는 실제로 어떻게 차이지 프로에서도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잃지 않고 쌓아가느냐,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대전제의 차이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결이 맞는 행동 수칙들이 연결돼야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이거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손절은 절대 안 합니다라는 그런 투자 원칙을 둘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행동 수칙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손절을 안 하는 이유가 조금 더 가치관적으로 들어간다면 나는 잃지 않는 매매를 하는 것이 나의 가치관에 더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절을 안 한다라는 거는 좀 머릿속에서 지우고 나의 그 투자 원칙은 잃지 않는 매매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조금 더 수정을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잃지 않기 위해서 손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행동 수칙만 남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부분을 맞춰서 거기에 행동을 맞춰가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꼬집어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이유로 절대적으로 절대 다수한테 모두에게 통용되는 행동 수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유이기도 해요. 행동 수칙이란 거는 투자에서 유리한 행동 수칙은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많은데 그게 모두에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앞단에서 자신의 대전제, 자신의 가치관, 자신이 만들어가고 있는 매매의 결, 이게 뭔데 이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거를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여기서부터 실수인지 아닌지, 해야 되는 행동인지 하지 않았어야 되는 실수인지 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초보자분들은 초보딱지를 뗄 수 있는 시작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배워가면서 체계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거를 좀 뚝심 있게 기둥을 올바로 단단하게 세워주세요. 저는 이걸 기본이라고 말하고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그 다음에 잘한다고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한 끗발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대전제나 가치관에
충돌점이 존재할 거예요. 교정을 한다면 그걸 교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넘어져서 제대로 되는 길을 가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정말로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이게 없이 그냥 행동 수칙만 가지고 투자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늪에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거 예로 들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면 케이스가 좀 저도 머릿속에 많이 그려지네요. 이제 막상 이렇게 들으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일 것 같아요. 뭐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이 지금 띄어져 있어서 그냥 말을 하는 건데 이런 식의 흐름을 이렇게 보여준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한 분이 있어요. 저희 이제 클럽에 있는 회원분들이 가끔씩 언니님한테 조언을 구합니다. 개인 매매에 대해서. 언니님 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잘한 거 맞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면 또 길을 알려주시기도 하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고수에게 주식에 대한 걸 물어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초보자분들, 진짜 초보자분들은 언니님 저 여기서 지금 사면 되나요? 올라가나요? 뭐 이런 식의 진짜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이죠. 근데 클럽에 와서 조금만 더 생활을 하다 보시면 이런 질문이 얼마나 의미 없는 건지 알게 돼요. 그런데 여전히 궁금하잖아요. 이럴 때.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식의 피드백이 오가는 것 같아요. 언니님 저 여기서 비중을 어느 정도 이렇게 덜어냈고 앞으로 더 올라가는 거를 목표로 좀 공격적인 투자를 여기서 이어나가 보려고 하는데 저 잘했나요? 라고 한다면 언니님이 거기에다 대고 아니 그거는 지금 이렇게 고점에서 들어갈 때가 아니죠. 행동 수칙을 딱 정해주는 그런 게 절대 없습니다. 근데 없는데 대신 그분의 그런 투자 성향이라던가 아까 말씀하셨던 가치관, 대전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공유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했을 때 누구누구님은 뭐 해보실 수 있을 만한 선택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라면은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거보다는 조금 더 비중을 더 높인다던가 좀 더 적극성을 띄었다던가 그랬을 것 같네요. 이렇게 피드백이 나간다는 거죠. 그럼 그걸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가치관에 맞춰서 조정하는 시간을 갖고 그런 케이스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자, 홍길동이 30% 정도를 가지고 이 상황을 만났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 자체가 그냥 제가 일상 비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두부가 있습니다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배가 고파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먹을 거예요. 해서 뭔가 자신이 생각하는 요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두부조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향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초보자일수록 두부를 가지고 두부조림을 해야 되는구나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같이 이야기하면서 두부를 가지고는 이런 걸 할 수 있구나를 알아가면서 실력을 키워나가는 거고요. 이제 최소한 그거를 구분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두부조림을 만들 거예요. 저 두부조림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해볼만 한가요? 아니면 이거 좀 무리인가요? 아니면은 이거는 좀 제가 혹시 실수하는 건가요?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체크하면서 요리를 직접 해보고 만들어 간다라는 거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죠. 그 자체가 경험이거든요. 직접 만들어 본다는 거 자체가. 네. 그리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서 해볼만 한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언니님이 그분이 놓치고 있는 것들을 또 더 봐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게 맞는데 뭐 누구누구님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아닐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또 조언도 줄 수 있는 거고. 네, 맞아요. 정확하게 같은 상황에서도 홍길동한테는 해보라고 하지만 둘리한테는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거 알면은 주식이 다 풀린다 그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이건 되게 뭐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촉딱지 떼는 과정인데 이것부터 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걸 떼는 데까지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투자 원칙이라는 거는 행동 수칙으로 그냥 정해진다고 다들 믿고 있으니까. 네. 은연중에 그렇게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부정하셔도 내가 뭔가 부족한데 난 왜 이렇게 안 되지라고 생각한다면은 아마 여기엔 거의 다 모두가 필터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다 걸려든다는 얘기죠. 네. 그게 그리고 결국엔 습관이에요. 습관은 행동 수칙으로 잡는 게 아니라 자신이 머리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자신의 사고가 흘러가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거를 교정해주지 않으면은 같은 습관이 계속 나옵니다. 행동 수칙은 왜냐면은 좀만 달라져도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도 잘 압니다. 이과적인 분들과 문과적인 분들이 다르게 받아들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굳이 구분한 단어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꼭 이거를 머릿속에다가 이 뼈대를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진짜로 투자에서는 시작 중에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니님이 실전 매매를 그동안에 과거에 많이 좀 공유를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잘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많은 분들이 그냥 그 매매에서 보여지는 매수, 매도 그거를 행동 수칙으로 삼아서 해석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적용을 시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그렇게 안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상황이라는 건 완벽하게 다릅니다. 비슷해 보여도. 그래서 저희가 케이스는 모두 다 다르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표면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그 원칙에 맞는 결에 맞춰서 때로는 유연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뚝심 있어 보이게 뭐라고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유연함과 뚝심 있는 뭔가 한결같은 그런 매매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해져 있는 그 행동 수칙에 따른 매매 원칙으로는 절대 구현이 안 된다. 되게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죠? 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 같아요. 저도 예전에 뭐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주변에도 이런 얘기들을 몇 번 해봐서 아는데 잘 표현이 안 됐거든요. 근데 오늘 어니님 얘기 들으면서 저도 좀 더 정리가 됐고 여러분들도 이걸 좀 꼭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되게 많이 드네요. 네. 오늘 얘기가 누군가한테는 되게 어렵게 와닿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냥 한데 생각하지 못한 거를 띵 하고 맞았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것부터 해야겠다 깨달음의 시간이 됐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영상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던 것을 떠나서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나는 나중에 세워야지가 아니라 오늘 했던 이 이야기는 가장 앞단에서 탄탄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다. 어찌 보면은 매매에서 기본기를 다지기도 전에 필요한 이야기들이다. 주식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많이 반복해서 시청하시고 생각해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저도 주식을 몇 년 하고 나서 이 고민들을 진짜 진지하게 했었던 케이스거든요. 그나마 그 고민하고 바뀌어서 초보딱지 떼고 그 이상 갈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다 보면은 여기 선에도 못 갑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늘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저희가 그 이유 때문에 클럽도 하고 있고 저희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드리는 그런 노력과 그리고 어니님의 실력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되게 저희 성에 안 차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럴 거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 보고서 한 분, 두 분이라도 바뀌는 분들이 나오고 있고 저희가 또 클럽도 하고 있잖아요. 클럽에 오셔서 저희랑 또 소통하면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조금 더 저희한테 오픈해 주시면서 보여주시는 분들을 보면은 확연하게 바뀌는 거를 저희가 또 알게 돼요. 또 클럽에서는 또 매매도 같이 하니까는 더 보다 확실하게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도 좀 힘을 내면서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이 더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변화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솔직히 지금은 저희 때문에라도 그래도 주식 문화가 좀 바뀐 게 있는데 불과 2년 전 저희가 이 유튜브 시작하기 전만 해도 정말 엉망진창이었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이 유튜브에서 정보가 오가는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오늘 얘기했던 거에 거의 답이 있어요. 그 단편적인 표면으로 튀어나오는 그 행동 수칙이 매매 원칙으로 돼버리고 그거를 잡아주고 그럼으로써 실수를 줄여야지 주식을 잘한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계속 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오늘 좀 다시 한번 또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그 대전제를 세울 것이며 어떻게 지켜나갑니까? 어떻게 실수를 줄입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앞으로 저희 영상 보시면 좀 더 힌트가 될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의 그 훈련이에요. 마인드적인 훈련, 뭐 매매에서 기술적인 훈련들 그게 정교하게 좀 자리 잡아가야 같은 실수도 반복 안 하고 잘 해나갈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머리로 이해하고 끝내지 말고요. 오늘부터 나는 평생 앞으로 주식할 거에 초석을 세운다. 뭐 불과 1, 2년 그렇게만 바짝해도 세울 수 있거든요. 제대로만 길을 잡으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클럽이랑 유튜브로 계속해서 도움 드릴게요. 말씀드리는 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링크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카페 가입하고 가입 신청해 보시면 유선 상담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